무거운 소식 또 들어왔어요. 네, 미국 증시가 다시 이제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털썩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데 오늘 새벽에 주저앉았죠. 주저앉았습니다. 주식이.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제가 S&P 500 뭐 ETF나 이런 것들 주변에 많이 추천해 드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S&P 500 지수가 한 2% 넘게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건데. 많이 빠진 겁니다. 왜냐면 S&P 500은 일단 엉덩이 무거운 애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몸집이 큰 애들이 많아요. 대형주, 우량주 위주기 때문에 S&P 500이 이제 2% 이상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증시의 출렁이었다는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술주가 모여있기 때문에 거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차트인데 좀 확대를 해주시면 다우가 1.54 그쵸? 그리고 나스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4 빠졌고 뭐 반도체도 많이 빠지고 이게 S&P 500이네요. S&P 500이 마이너스 2.11%인데 굉장히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네요. 이 하락을 주도한 게 애플입니다. 아니 제가 애플 차트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애플 차트 이게 애플 차트인데 네. 야 이거죠. 네. 확대 좀 해주시면 애플이 이게 뭡니까? 지금 S&P 5% 500 평균보다도 많이 빠졌네. 네, 5% 빠졌는데 이번이 한번 새로 빠진 게 아니고 최근에도 이게 추가 어떻게 보면 초도 물량 생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애플 그 아이폰 신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9천만 대를 일단 찍고 세계로 쫙 뿌린 다음에 그렇죠. 야 이거 그래도 잘 될 것 같다. 600만 대 더 찍자 이랬는데 그 600만 대는 야 잠깐 홀드해봐. 잠깐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서 철회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이게 잘 나갈 줄 알고 네. 야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네. 더 주문을 넣었다가 근데 이제 아니래 후달리잖아. 네. 막 달달달달 야 이거 이러다 이거 재고 떠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더블로 안 가고 취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쫄았네. 천하의 천하의 애플이 뭐 쫄리면 어디시던가 막 이게 나온 그렇죠. 거죠, 지 말이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징적인 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의 대표고 사실. 그리고 아까 뭐 엉덩이 무겁다고 했는데 애플만큼 무거운 엉덩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이 증시에서. 휘청이다 보니 뭔가 이 증시를 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애플이 5% 빠지면서 나스닥도 3%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이른바 캐리하던 애플이 좀 휘청하는 모습 보였는데. 네, 세즈건님 애플 사과값 폭락. 근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플이 사실 아무리 커봤자 개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애플에 빠진 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건 뭐냐면 애플의 주가 하락이 중국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 내수 시장에서 아이폰 많이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봉쇄령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플 아이폰이 저렇게 부진한 거 보니까 중국 내수가 어렵겠네.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아래 공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 공포가 강하게 지금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님, 이번 애플 뉴스 덕분에 한 기업이 범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놀랐습니다. 네. 저도 그런 기업 만들겠습니다. 창업가, 기업가 정신이 추천하신 것 같아요. 저희 딩딩대학도 더 열심히 저희도 그런 기업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이제 애플이 그만큼 대단한 것도 있지만 애플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테스트 용지 같은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세계 거시경제의 흐름 볼 수 있는. 네. 야, 오죽하면 아이폰이 안 팔린단다. 야. 그렇죠. 이거였다. 애플 신제품도 저런데 야 지금 딴 거 사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이폰도 안 사는데 딩딩대가 컵은 사긴 사죠 그래도. 이건 사야지. 이건 사. 근데 야 아이폰도 안 팔리는데 야, 다른 게 팔리겠니? 네. 다른 전자제품 나가겠니? 야 중국 난리 났나 보다. 이러면 샤오미는 팔리겠니? 네. 삼성은 잘 나가겠니? 뭐 이런 걱정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애플의 중국 시장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내수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번지면서 가장 거기에 물건 많이 되는데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한국이 또 타격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최대 교역 국가고 네. 중국과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데 야 중국 목발 없어지면 한국도 휘청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우려.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피는 약세를 보였던 거고. 네. 지정학적으로 저희가 보면 저희가 이제 유통가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다가 생우유를 팔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그쵸. 생우유를 수출하려면 이게 신선도가 중요한데 바로 그냥 갖다 주려면 그냥 그쵸. 서해를 살짝 넘어서 갖다 주면 되거든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출이나 수입 면에서 물동량 면에서는 중국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수출도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워낙 수요가 크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나 삼성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수요가 부진해서 생산도 적고 소비도 적어지면 한국이 직격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기업이나 이 거시경제 운영하는 게 진짜 자전거 타기 같아요. 네. 진짜 그냥 잠깐 한눈 팔면 넘어지는 거고 매번 간당간당 유지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 네. 계속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또 밤사이 또 애플 또 이 판단이 또 바뀌기도 했죠.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의견을 낼 때 종목에 대해서 중립이라는 건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매도하란 말은 못해. 매도하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거는 직업의 어떤 근본을 해치는 거야. 애널리스트가 매도하라는 거는. 근데 매수해서 사실 중립으로 바꿨다는 건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주식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효고리기 어때?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격은 착해. 이건 사실은 기분이 상당히 나쁘잖아. 기분 나쁘지.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걔 나쁜 놈이야, 이상한 애야. 이렇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칭찬할 수 없는 사실상의 매도 시그널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반응한 거죠. 네. 정말 큰일 났나 보다라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지표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규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5달 만에 가장 낮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사죠. 네. 이게 19만 3천 건인데 그런 건 뭐냐, 실업자가 그만큼 덜 생겼다는 건데. 그 한마디로 취업을 많이 했다는 거네. 예, 취업이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신규 취업자도 많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럼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경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만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겁니다. 권투 경기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딱 시작하자마자 막 얻어맞잖아요. 그러면 애가 휘청거려. 그러면 이러죠, 이렇게 되지. 권투 심판이 어떻게 해? 심판 땡땡땡 하자 하면서 어떻게 눈도 한번 이렇게 보고 까보고 야 그만해라. 너 이제 말가 그러니까 이게 애가 휘청거리고 눈이 풀리면 경기 중단.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덜 맞잖아 이제. 이제 안 맞지. 이제 안 맞아. 근데 딱 보니까 뭐야? 눈빛이 살아있네? 더 할 수 있어요? 하고 더 할 수 있다고? 막 이러면은 오케이, 그래, 너 할 수 있지? 더 맞아. 지금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 펀치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간도 맞았어 지금. 리버샷. 리버샷 맞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심판이 개입을 했어요. 한번 보자. 지표들 한번 보자 했더니 괜찮네. 가서 더 맞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상황이 나올수록 금리 더 올리겠네, 기초 체력 괜찮네, 그러면서 증시는 빠지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호경기 때는 실업자 수 줄고 물건도 잘 팔리고 일자리 늘고 하긴 하겠지만은 좀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에서는 이 시그널이 오히려 야 이러다 이거 파월이 이거 마음 놓고 더 때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러면서 좀 공포감이 사로잡힌 이제 밤사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네스님이 중국 무역 적자는 정치적 이유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의 내수 부진이 제일 크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 그 국제 정치학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중국이. 10월 16일이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의 세레모니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연임이 그 공산주의의 역대 지도자들 중에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린 인물들이 몇 명이 있어요. 네. 일단은 덩샤오핑. 네, 등소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처음에 마오쩌둥이 이제 오택동. 이제 그 중국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 두 번째가 덩샤오핑. 덩샤오핑은 경제를 개혁 개방을 해서 흥묘백묘 아닙니까? 흥묘백묘. 중국을 잘 살게 만든 지도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진핑은 치앙치라이라고 해서 강한 중국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이 미국하고 맞짱 뜨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우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먹도 세졌어. 샹치라이는 뭐예요, 그러면? 샹치라이. 치앙 강하다. 강하다. 네, 강하다. 강한 지도자가 됐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행보를 좀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한 척을 해야 되잖아. 일단. 강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금리 올릴 때 중국 어떻습니까? 금리 내려요. 내리고 있어 지금. 네,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으로 어떻게 보면 증시도 살리고 경제를 계속해서 부양을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인 요인이 큽니다. 이거 자체는. 그리고 지금 뭐 H님이 치앙칠라이 써주셨고, 네.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야. 위대한 시진핑 주석 하에 이 중국이 코로나 제로. 코로나 따위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베이징 저기 동계 올림픽 때 어떻게 했어? 막 한 명 나오면 도시 폐쇄시켜버리고 막 강경하게 막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에너지가 어딘가 분출이 안 되고 응축이 되고 있다면 굉장히 좀 위험 신호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도 이런 얘기 하세요. 이제 헝다 사태도 잘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해서 에너지가 쌓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골마서 터지진 않지만 이 부실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계속 눌렀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더니 한전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터지죠. 그 압력이라는 거. 왜냐하면 중국도 결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지금 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속일 수는 없죠. 네. 시장이 정직하니까. 구루미님, 미국이든 중국이든 내수로 버티는 나라 아닌가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내수가 시장이 굉장히 크고 거기 안에서 소비가 괜히 발생하지만 또 이 큰 덩치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려면 최소한 전문가들이 6% 이상 7% 정도의 경제 성장은 꾸준히 해야 지금 벌려놓은 것들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그런 얘기는 뭐냐면 5%대 성장이나 4%대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경제가 심리가 위축되고 갑자기 위축되면서 위기로 갈 수 있는. 하긴 뭐 이 최용만 선수는 식사량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등치를 유지하려면 네. 기본 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게다가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겪고 있는 문제지만 중국도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구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해 전수 있잖아. 해가지고 저기 공장에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 우리 애들 100명 더 넣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값싸게 제공되던 이제 저희가 농민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시화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이제 값싼 임노동을 제공하는 시대는 완전히 이제 갔고, 그러면 이제 뭘로 성장 기반을 상출할 것이냐? 성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주춤했을 경우에 아무리 내수가 크다 하더라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중국이 인구 걱정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인구가 부족해서 걱정한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샤워실의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 뜨겁네 해서 확 하면 차가워. 저거. 그래 다시 또 확 하면 뜨거. 뜨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정책으로 통제하려다 보니까 한 자녀 정책이 그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야, 인구 너무 많다. 한 명만 나. 한 명만 나. 나머지는 출생신고 안 받아준다. 그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유증이 크게 남는 거죠. 당장은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게 안정화되는 것 같지만 이게 모든 정부가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시즈고님, 와 중국이 인구 걱정이라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6.25 때 우리 일사후퇴 하지 않습니까? 네. 인민군이 막 꽹가리 치면서 내려오잖아. 그때 이제 메가더가 세 사람당 하나가 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메가더가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죠. 거기 중국 일대 핵을 쏴서 쓸어버리자. 그러면 사실은 걔네 핵 무서워서 못 얻고 내렸는데 내려와. 근데 모택동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 몇천만 명 죽으면 또 나오면 된다. 뭐 이런 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워딩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인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믿는 건 인구뿐이다 뭐야 이랬던 중국인데. 박수빈님, 10월 전기세 가스비 모두 오르네요. 맞습니다. 10월에는 많은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공교롭게도 한전이 이제 4분기에 대해서 이제 전기요금 책정하는 기준을 고시하는 날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료비 단가를 이제 고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밑밥을 깐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한전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됐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는 특히 겨울도 있고 그쵸.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밤사이 미국 증시가 꺾였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상황이 썩 좋진 않다. 네. 앞으로 오늘 코스피도 좀 힘들어 보인다. 그 예전에 이제 염 총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파월이 뭐 키베릿 하면서 이제 볼커를 막 이렇게 연상시킨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게 미국의 경제사에서의 한 교훈은 지금 힘들더라도 금리 딱 해가지고 긴축을 하면 그렇죠. 나중에 경제가 좀 체력이 회복이 돼서 훨씬 좀
성장을 크게 구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저 사람들 그냥 죽게 놔두고 우리끼리는 살자 뭐 이런 거랑 모타포트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실 그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박수를 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근데 맞습니다. 비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죠.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다 조금씩.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전환기인데. 그렇죠. 정치권을 보면 이제 좀 힘든 한숨이 나온 그런 상황이죠. 저희가 좀 미국 정치 얘기도 좀 할 거라서 네. 그 얘기 잠시 후에 또 하고.